예, 제 두 번째 실론이 바로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조국 혁신당 처음에는 저희가 좀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번에 좀 밟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밟아줘야 되느냐? 확실히 이 당이 지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요즘 조국이가 너무 좋아 죽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황운하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입당하는 사람도 뭐 어제 박은정이 입당했죠. 황운하 입당하죠. 그다음에 신장식이 영입 1호잖아요. 조국 본인 그렇죠. 이게 점점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했던 그 앞장섰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관료들, 이게 이 이재명이 만든 이 비례정당이 진보당이라든지 아주 극좌들로 가다 보니까 다 이쪽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황운하의 입당은 결정적인 패착이다. 즉 스스로가 우리는 범죄자 정당이에요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조국당이 입당하려면 보통 이게 그 정과나 네. 아니면 이게 수사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없으면 이게 입당 자체가 안 됩니다. 불허됩니다. 별이 5개 정도. 제가 돼야 여기 되는데. 대충 봤더니 네. 일단 인재영입 1호는 이제 신장식인데 네. 이자는 이제 그 2년 만에 정과 사범을 다른 거예요. 2년 만에. 예, 음주운전하고 근데 계속 무면허를 1년에 3번 해버린 이게 영입 1호고요. 근데 오늘 황운하는 이제 배지 중에서 영입 1호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2번 비례 2번 주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는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비례 2번. 그럼 신장식이는 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곧 떨어질 텐데. 그래서 근데 황운하 입장에서는 조국이는 2심에서 2년 받은데 아하. 나는 아직 1심밖에 안 됐지 않나. 1심에서 3년이니까 2심하고 3심 끌면 나는 이게 앞으로 2, 3년은 더 안 하겠냐. 네. 그러니까 조국이는 2심에서 2년 받으니까 곧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운하는 아직 1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급이 맞는데 오히려 황운하가 더 유리한 거죠. 신급으로 보면. 근데 오늘 황운하가요 들어가면서 이게 뭐라 했냐면 아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제 그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검사 탄핵 절차를. 그리고 이제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게 검사장 직선제를 하겠다. 이게 황당합니다. 진보당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검사장을 지금 이게 직선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법 왜곡죄 하면 자기부터 처벌돼야지. 송철호 사건에 거기 조국이하고 임종석이가 제주사 들어갔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록 압수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법 왜곡하면 대표적인 게 황운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조국당은 한마디로 이게 범죄인들의 피난처. 우리 옛날에 역사에 보면 그 사만 시대 도둑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지역 있잖아. 소도요. 소도. 근데 소도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 소도는 도망을 가면 못 잡아. 못 잡죠. 성역이야. 근데 조국당은 성역이 아니다. 범인들이 도망가도 검찰이랑 경찰이 잡아서 반드시 처벌한다. 황운하가 그 도망가도 교도소 갈 거고 조국도 교도소 간다. 이렇게 봅니다. 야, 이 당은 공천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당들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천 안 주잖아요. 자격을 네. 박탈하죠. 근데 이 당은 범죄 혐의가 없으면 박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희한한 게 사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 그 자녀 입시 비리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렇죠. 정권 교체되는데 정말 1등 공신 아닙니까 거의.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비례정당 만든다. 이거는 정말 그 완전히 그 어불성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떳떳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또 조국을 만나는 또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도대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마음이나 이런 건 아랑곳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자신들의 방탄 정당을 만들 것인가에만 정치의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로지 그겁니다. 강구하고 견고한 방탄 정당 만드는 거. 예, 그건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보면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국 비례당에 대한 지지가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제로섬 게임인 게 지금 조국 정당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를 합하면 지금 뭐 똔똔이 돼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37%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도가 29%입니다. 조국당이 7%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20%에 떨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조국당으로 가져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당에 이제 이게 현실적인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국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중도층들이 헷가닥해서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조국의 범죄, 조국이 왜 이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국민들한테 다시 좀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 당은 범죄자당이다. 오늘부터 조국 범죄자당 이렇게 네이밍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조국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제로섬 게임은 맞아요. 네. 빵으로 치면요. 둘이 합쳐가지고 이 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빵을 세 개, 네 개, 다섯 개 파이를 키울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제 중도나 보수 쪽으로 확장은 안 될 거예요. 네네. 빵 두 개를 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우리가 몰빵하자. 몰빵하자. 우리가 이게 지역구도 먹고 비례도 민주당 찍어줘. 네. 이게 개딸들이 주장이고. 그다음에 조국은 뭐냐?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비례만 우리 하나 찍어줘. 네. 이렇게 빵 하나씩 나눠 먹자는 게 조국 주장이고 두 개 다 몰빵하자. 이게 개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의 이념 지표가 민주당보다 더 잡쪽에 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로 크게 확장은 못할 거다. 오히려 이게 중도에서 조국 이름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범죄자 아까 제가 한 명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황운하 또 이게 범죄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있죠. 맞아요. 거기 재판받고 있는 차규건 차규근이 있죠. 그다음에 검사가 그때 실무가 이규원 검사가 이규원. 사표라고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게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두 명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왔냐? 이종건 검사장의 부인 있잖아요. 성남지청장 할 때 네. FC 무마하고 추미애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징계했던 박은정 이 자독이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자한가요? 여자죠. 아니. 그 남편이 제가 동기죠. 이 여자. 친한. 네. 이종건 검사장의 부인. 자,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게 문미호. 문미옥. 제가 보기에 비례 1번 주지 않을까? 아니 문미옥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원전 사태의 예. 핵심 책임자 아닙니까? 문미호는 이제 그 과학기술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비례로 1번 아니면 3번 줄 거예요. 네. 근데 이자가 탈원전 사건의 경제성 조작. 거기에 저는 물론 주범은 문재인이죠. 그렇지만 이게 과학기술 보좌관으로서 같이 이게 배군규 장관과 연루돼서 이게 조사받고 있거든요. 현장 가서 철근 나왔다는 거 그거 예. 사진 찍어서 촉발점이 된 게 바로 문미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있거나 세 개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봐요. 네. 이승만 조국 밝혀보세요. 다시 전과가 있거나 재판 받거나 수사 받거나 세 개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영입 인재는 없다. 이래 저는 봅니다. 아니 이렇게 범죄자들이 정당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도덕관 아니면은 법의식이 네. 없는 거죠. 근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서울대에서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또 민정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지만은 그 법과 관련된 그 법의식이 그렇죠.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뻔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조국 민정수석 때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광화문에서 며칠을 혼자 그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죠. 저희로 봐서는 잘 된 거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모든 그 민낯을 똑똑히 보게 만든 게 그렇죠. 결국은 조국과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전혀 뉘우침 없이 그때보다도 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대 총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 때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지나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조국 뭐 이렇게 사람들 다시 나오면 마치 뭐 그것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왜 조국이 나와서는 안 되는지, 왜 이게 문제인 것인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국민들한테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국에 대한 무시 전략보다는 조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 정당이
정말 어떻게 범죄적 집단인지 이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면 저는 중도층들이 조금 처음에 오 해서 가다가 오 저렇게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내 저기 별이 5개 놈 안에 찍을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본질을 저희가 국민께 네. 제대로 이제 이거 알리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변호사들의 의견은 이설이 없습니다. 그는 좌파 변호사들 편을 들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네. 이미 최강욱 재판에서 컴퓨터 있잖아요. 빼돌린 거 포렌식에 참여 없어도 네. 적법하다. 이미 전화배치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따라서 이제 조국은 뭐 한 4, 5개월 정도 뒤에 교도소 가는 거는 이거는 이설이 없다. 네. 이렇게 저는 보이고 문제는 이제 또 혐의가 놓은 거잖아요. 바로 이제 송철호 건에서 조국 또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 혐의의 2년 플러스 그다음에 그 송철호 건에 또 조국 추가로 기소가 뜨고 이런 걸 이게 우리가 국민들께 제대로 이게 조국의 파렴치한 그리고 한 번도 이게 반성 없는 지금 반성 없잖아요. 뻔뻔한 이걸 이게 그 제대로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마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저런 정당에 있을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어제 우리 박은식 비대위원 나와서 그 얘기했지만 또 호남에서 꽤 인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부터는 다시 우리는 정말 이런 범죄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말 투표장에 가서 도저히 거기에 내가 양심이 있는 분들은 찍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